안녕하세요. 그게 이제 언제 먹는 것이 먹는 시간, 먹는 시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아직도 많이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뭘 먹으면 건강할 수 있는가? 네? 그걸 계속 지금까지 저희 세미나 제가 하는 것 중에는 뭐 그런 이야기 대부분이었죠. 특히 이제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선 시니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건강을 잘 지키는가, 뭘 먹을까, 그 이야기, 특히 지중해 식단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은 와중에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이곳 경우는 비만 문제입니다. 비만. 비만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경우. OECD 국가 중에 미국이 제일 그 비만, 여기 요 노란색, 갈색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체질량 지수, 국가 평균이 20세 이상, 평균이 미국 경우는 뭐 25를 훌쩍 넘었습니다. 42.8, 43에 가까워요. 거기,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뭐, 이 4개국이 다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영어, 카나다도 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의술 발달로 어쨌든 자꾸 이제 고치고 그러긴 한데, 이 비만이 여러 가지 질환을 많이 갖고 옵니다. 우선 뭐, 어,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압 문제, 고혈압, 뭐, 심혈관 질환, 이게 뭐, 굉장히 많죠. 거기 따라서 이제 비만 되면 당뇨도 많이 생깁니다. 암, 그 밑에 뭐 쭉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기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아주 최근 연구 보면 과식하면 수명이 16년 단축된다 이런 뭐 그 연구 제목이 나오고 그 가속 원리를 찾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만 그러면은 우리 그 체중 킬로그램을 키로 두 번 나눕니다. 그런데 다른 비만 사이즈는 허리로 이제 쉽게 하는 경우는 여성 경우는 35인치, 남자들 경우 40인치 이상 이제 일단 비만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그러면 왜 시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는가? 네? 어, 이때까지 이제 음식 내용, 뭘 먹을까를 갖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크게 효과를 발휘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990, 어, 98년, 99년, 2000년대 들어서기 전부터 이 시간하고 이런 연구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쭉 벌써 20년 넘었네요. 최근에 이제 꽤 많이 밝혀졌어요. 그 중에 이제 먹는 시간에 따라서 어, 체중이 달라진다. 같은 걸 먹어도 시간에 따라 체중이 달라지고 식욕이 우선 달라진다. 거기 따라서 만성질환 위험까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상당히 정확한 실험 중에 이건 인원이 적은 인원입니다만 아침 8시 이제 그 참가자들을 8시 아침 먹이고 12시에 먹이고 저녁 4시, 4시간 간격으로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쭉 먹인다. 그 음식을 공급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체중 변화 그리고 생체 리듬이라든지 그 피에 이제 지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한두 주 이제 쉬었다가 다시 같은 팀을 4시간 넣자가 이제 그 12시 아침을 안 먹는 거죠. 요새 바쁜 사람들 다 아침 안 먹잖아요. 그 12시에 아침 먹고 4시간 후에 이제 저녁 비슷하게 일찍 시작하면 뭐 그때 거의 끝난 사람도 많죠. 먹고 이제 오후 8시 여기 이것도 4시간 간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 또 6일 동안 똑같은 맨발을 갖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4시간 먹는 시간을 뒤로 물린 겁니다. 그랬더니 발견된 게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식사 시간을 늦추니까 그 멤버들 배가 더 고프다고 불평합니다. 배가 더 빠졌다. 네. 똑같은 식단입니다. 칼로리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먹었더니 그 멤버들 배가 고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 그 혈액 속에 있는 혈액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혈액 속에 있는 호르몬 중에 그렐린이라는 그 저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가 고프면 막 이게 이제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게 이제 늦게 먹은 팀들이 이 수치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요. 그러니 배가 더 고픈 거죠. 그거하고 동시에 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렙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다. 그만 먹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데 이것도 늦게 먹은 팀한테는 이 호르몬이 작동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포만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늦게 먹었더니 호르몬, 이 두 가지 호르몬이 하나는 악셀레이터, 하나는 그 브레이크 이런 작동을 하는데 이게 늦게 뭐 호르몬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실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보통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음식을 먹고 저녁에 이제 잘 때쯤 되면은 어, 우리가 그 지방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 기름이나 좋은 몸에 좋은 뭐 올리브 오일, 어,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저녁에 주로 이 지방을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우리가 밤에 잘 때 이 지방이 버닝되면서 그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슬로우, 보통 포도당은 그 원그램이 4kcal 인데 지방은 9kcal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길게 그 우리한테 열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늦게 먹었더니 저 세포가 이 칼로리 버닝이 덜 되고 자꾸 저장이 돼 버린 겁니다. 이게 태워져서 몸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늦게 먹었더니 이게 버닝이 안 되고 자꾸 저장이 됩니다. 살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당, 탄수화물 경우도 우리가 밥이나 먹게 되면 전부 포도당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슐린 나와서 이걸 이제 혈액 속으로 공급해서 우리가 그 필요한 칼로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밤을 저녁에 늦게 음식을 먹었더니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돼요. 이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러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요.
그 늦게 먹었더니 혈당 수치가 올라가더라. 예? 그래서 늦게 먹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게 그 혈당도 높아지고 지방 저장이 많아지고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러면은 우리 그 계속 늦게 식사를 하면은 살찌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상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코골이 같은 걸 유발하죠. 그러면 이제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이게 그 이렇게 수면이 나빠지면서 우리 생체 리듬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생체. 우리가 보통 일정 시간에 일어나고 또 이제 먹고 일하고 이러다 저녁에 자고 하는데 그 사이클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아침형인 분도 있고 그 올빼미형 저녁 때만 신나는 분이 있죠. 그렇게 서로 이제 생체 리듬이 다른데 아침형인 사람도 밥을 늦게 자꾸 먹게 되면 그 리듬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생체 리듬 교란된 사람은 장내 미생물 군집이 나빠져요. 이때까지 몇 번 우리가 공부했는데 장수촌에 사는 사람은 대개 이 장내 미생물 에, 에, 미생물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 미생물 좋은 미생물 종류가 많고 하나는 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단 생체 리듬에 교란이 생기면은 이게 숫자도 줄어들고 어 전체 그 종류도 더 줄어든다는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 당뇨 있는 분들은 혈당 불균형을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하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좀 약간 불실하게 먹어도 모자란 영양소들을 장내 미생물들이 적당하게 만들어서 우리 한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확하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이 장내 미생물 군집의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역시 우리가 식사 시간을 아침형으로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최근에 확실히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사 일정을 바꾸는 이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에 하루 이제 저녁 저녁을 좀 일찍 적게 먹기 한마디로 아침 점심을 잘 먹고 저녁을 일찍 먹고 적게 먹기 저녁을 잘 간단하게 먹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크로노 뉴트리션의 제일 그 핵심 사안입니다. 우선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기. 지금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일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뭐 또 놀기도 하고 이러다가 늦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출근하기 바빠서 아침 안 먹고 막 쫓아갔지요. 아니면 뭐 커피는 한 잔 있죠. 근데 아침 식사를 그러면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아침을 아주 가볍게 뭘 먹고 이제 어 점심을 그러면 많이 먹지요. 그런데 이것도 바쁘면 안 먹게 되면은 자연적인 이제 저녁에 먹게 돼요. 저녁에 많이 먹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 점심을 잘 먹고
어, 밤에는 저녁에 간단하게 먹고 밤에는 절대 안 먹기, 금식하기. 이게 아침 식사를 그러지 말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침과 점심을 잘 먹기입니다. 아침이 어려우면 점심이라도 아주 잘 먹기.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과채를 포함한 아침과 점심 잘 먹기. 보통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은퇴하신 시니어 분들은 기상 한두 시간 이내에 이제 저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저당 과일. 그중에 이제 특히 우리가 근육이 많이 줄어드니까 단백질을 5, 60g은 매일 섭취할 수 있도록 아침, 점심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우리 흡수율이 제일 근육을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사실 달걀 두 개는 하고 뭐 그릭 요구르트라든지 아침에 단백질을 한 2, 30, 최소한 한 20, 달걀 두 개 해야 한 15 정도 되나요? 그리고 뭐 우유하고 그러면은 그건 30 가까이 어, 20 좀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또 점심 때 뭔가 밥은 이제 늘 콩을 많이 섞어서 드시고 점심 때는 이제 닭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걸 좀 드셔야 됩니다. 그럼 한 50g.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내 세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식이섬유하고 발효식품, 뭐 싱거운 김치에다가 뭐 또 요구르트, 그릭 요구르트, 케피어 이런 걸 같이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녁을 좀 일찍 먹습니다. 보통 한 아침, 점심, 제 경우 요새 하고 있는데, 저희는 8시 조금 넘어서 먹습니다. 아침 먹고, 12시 조금 넘어서 점심 먹죠. 그리고 이제 저녁은, 전체를 한 10시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 6시쯤 저는 먹으면 돼요. 그래서, 6시쯤 저녁 식사. 그리고 일단 먹고 나서는 밤에는 뭐 스낵이나 이렇게 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대충 이런 저녁 먹고 나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하루 중 가장 작은 간편식으로 먹는다. 어, 흔히 이때까지 저녁을 많이 먹었잖아요. 점심은 적게 먹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점심, 저녁을 먹는 내용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녁은 야채가 많이 들어간 식사로 그 부담을 줄인다. 이제 안막해도 배고프지요, 뭐. 그러면은, 어, 티 같은 거 괜찮습니다. 뭐 카페인이 별로 없는 티를 한두 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보통 10시에 자러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한 9시 반, 9시 좀 넘으면 이제 좀 잘 준비해야 돼요, 사실. 근데 어쩌다 보면 뭐 자꾸 늦어지기 쉬운데 아주 그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일주일에 세 번 대 하기는 어려워요. 뭐 손님이 오기도 하고 또 뭐 저녁 초대 가면은 이게 되나요? 그런데 한 일주일에 최소 5일, 5일을 이걸 이제 쭉 지켜서 해 보시면은 어 이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전체를 10시간 정도로 잡고, 이걸 이제 진행을 하면은, 특히 이게 우포 시니어, 이건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특히 체중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뭐, 체중 아무나 줄여서는 안 되죠. 뭐, 체중이 이미 과체중 상태가 아니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점심을 뭐 조금 충분히 드시면 돼요. 어, 10시간 안에 하면은 제일 장점은 LDL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HDL은 또 올라가고 A1C 혈당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더 긴 시간 수면은 할 수 있고 질이 나아집니다. 왜냐? 특히 이제 여성분들 경우 뱃살이 있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이 뱃살이 또 우리 체내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 그러니까 코골이를 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건강에 나쁜 쪽에 많이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는 이 10시간 정도 대충 세트를 해서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뭐 균형식단 그게 모시박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반 정도는 과체류, 뭐 여러 가지 바나나, 베리류, 오렌지, 키위, 토마토, 뭐 채소는 콜리플라워, 브라콜리, 뭐 여러 가지 그 뿌리 채소도 좋습니다. 고구마, 감자, 뭐 많지 않게 특히 요새는 저 옥수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곡류는 어, 백반이 맛있는데 귀리나 보리나 위점, 밀신음입니다. 이것도 팔죠. 치아, 시드, 오트브란, 특히 콩을 많이 넣어서 드시고 이제 견과류. 단백질 강화를 위해서는 여기 있는 뭐 두부나 콩, 요구르트, 달걀, 치즈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충 식단을 바탕으로 어 이제 처음에 조금씩 해보시면 더 건강에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염증이 줄어들면은 제일 큰 장점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아침형, 종달새형이라 그럽니까? 저녁 올빼미형. 저녁형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다 보면 안 막혀도 헬시 푸드 먹고 그러면 장내세균 개판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유전형질까지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메타볼릭 대사 증후군이 생기죠. 어, 꾸준히 노력해서 아침형으로 하면은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고 유전적으로도 개선이 돼서 여러 가지 건강의 장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 사항은 매일 식사 시간, 내용, 특히 식사 시간 개선, 그리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여기에 생체 리듬 복원이나 유지에 꼭 필요하죠. 뭐 내가 매일 어, 시트 레스, 무브 뭐 노래를 부릅니다만 운동 없이는 건강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자연을 접근 자주 가고 햇볕 쬐기. 예. 햇볕이 우리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너무 스마트폰, 컴퓨터 너무 심하게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생체 리듬이 잘 유지가 되면
체중 감량 내지 유지가 적당하게 됩니다. 대사 증후군 개선되고 수면 좋아지고 그러면 인지력도 향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염증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개선됩니다. 그러면은 건강 장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뭐 우리 그 김동완 선생님이나 어, 이미 선배님들 이런 실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웬만한 작은 질환들은 이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면 극복됩니다. 예, 이상입니다.